50살, 60살, 70살, 나이를 불문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꿈꾸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년의 몸에 꼭 맞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비법을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엔 아무 생각 없이 뛰고 걷고 운동했지만 나이 들수록 우리 몸은 좀 더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죠. 잘못된 운동은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대신 오히려 무릎이나 허리를 망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아셨어요? 매일 아침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걷기가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일반적인 걷기는 무릎 관절에 무리를 줘서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평생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며 한방과 현대의학을 연구해온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이제 80이 훌쩍 넘었지만 매일 아침 동네 어르신들과 산책하고 오후엔 손주들과 놀 만큼 기운이 넘칩니다. 이게 가능한 비결은 뭘까요? 바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4가지 특별한 운동법 덕분입니다. 이 방법을 놓치시면 노년의 통증이나 불편에서 벗어날 소중한 기회를 놓칠지도 몰라요. 제가 이 비법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의 일상에 녹일 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제가 개발한 이 운동법들은 단순히 힘을 키우거나 땀을 흘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노년의 몸에 꼭 맞게 설계된 방법으로 근육과 관절을 보호하면서 뇌 건강까지 챙기는 종합적인 운동이에요. 흔히 노인 운동이라고 하면 동네 경로당에서 하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느린 산책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운동들이 자칫 잘못하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사실 좀 놀라시죠? 예를 들어 나이 들수록 뼈가 약해지는데 무리한 운동은 허리나 척추에 금이 갈 위험을 키웁니다. 또 스트레칭을 너무 세게 하면 인대가 늘어나서 넘어질 때 더 크게 다칠 수 있어요. 제가 오랜 세월 어르신들을 돌보며 만난 분들 중에는 잘못된 운동 때문에 더 아파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65살쯤 된 최영희 할머니 사례를 들어볼게요. 할머니는 무릎이 아파서 걷는 걸 거의 포기했었어요. 병원에서는 무릎 수술을 권했지만 저는 그분께 특별한 걷기 방법을 알려드렸죠. 한 달도 안 돼 지팡이를 내려놓으시더니 요즘은 아침마다 동네 공원에서 친구들과 깔깔 웃으며 산책하신답니다. 이런 변화를 만든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노년의 몸을 깊이 이해하고 그에 맞춘 비법 덕분이에요. 저는 한방과 현대의학을 오랫동안 공부하며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하나씩 정리해 왔습니다. 젊은 시절엔 몰랐던 우리 몸의 변화, 예를 들어 근육이 줄고 관절이 뻣뻣해지는 걸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오늘은 그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운동법들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걸 넘어 매일 아침 기분 좋게 일어나고 손주들과 더 오래 놀 수 있는 힘을 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노년의 운동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나이 들수록 우리 몸은 조금씩 변합니다. 근육은 점점 줄어들고 관절은 덜 유연해지며 혈액순환도 느려지죠. 이런 변화는 단순히 힘이 덜 나는 걸 넘어 일상에서 넘어지거나 다치는 위험을 키웁니다. 예를 들어 60살이 넘으시면 계단을 오르다가 무릎이 시큰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허리가 뻐근한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런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몸이 더 망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는 텔레비전에서 본 대로 무리하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다가 관절이 더 아파진 분들이 많았어요.
또 다른 예로 수영은 노인에게 좋다고 많이들 아시죠? 하지만 물이 너무 차갑거나 동작이 맞지 않으면 몸이 긴장해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제가 만든 4가지 운동법은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단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고 심지어 기억력이나 기분까지 좋아지게 도와줍니다. 이 4가지 운동법은 각각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몸을 감싸는 근막이라는 조직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걷기법입니다. 두 번째는 물속에서 관절에 부담 없이 근력을 키우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호흡과 움직임을 조화시켜 뇌를 깨우는 운동이에요. 마지막으로 무거운 기구 없이도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비법입니다. 이 4가지는 따로 해도 좋지만 함께하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제가 이 방법들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또 어떻게 여러분의 일상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운동법들을 만들게 된 계기가 좀 특별합니다. 30년 전쯤 저도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동료들은 큰 치료를 권했지만 저는 한방과 현대의학을 공부하며 스스로 몸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때부터 어르신들의 몸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 지금의 4가지 비법을 완성하게 됐죠. 이 방법들은 제가 80이 넘어서도 매일 활기차게 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비법을 따라 하시면 아침에 더 가볍게 일어나고 동네 산책이 더 즐거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운동법들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의 운동은 무리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70대 초반의 김만수 할아버지는 텔레비전에서 본 대로 빠르게 걷다가 무릎이 더 아파지셨었죠. 제가 이 할아버지께 근막 풀기 걷기법을 알려드렸더니 석 달 만에 동네 마트까지 혼자 걸어가실 수 있게 되셨어요. 이런 사례를 보면서 저는 노년의 운동이 단순히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몸을 이해하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핵심이라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께 단순한 운동법을 알려드리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기분 좋게 일어나고 손주들과 더 오래 웃으며 시간을 보내고 동네 친구들과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활기찬 노년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이 4가지 비법은 여러분의 몸을 더 튼튼하고 가볍게 만들어 줄 겁니다. 준비되셨죠? 그럼 다음 시간에 첫 번째 운동법인 근막 풀기 걷기법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이 비법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노년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지난 시간에 노년의 몸을 위한 4가지 특별한 운동법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 비법들을 하나씩 자세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운동들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50살, 60살, 70살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깨우는 방법이에요. 최영희 할머니처럼 지팡이를 내려놓고 동네 공원을 활보하거나 김만수 할아버지처럼 마트에 혼자 다닐 수 있는 힘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비법부터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비법은 근막 풀기 걷기법입니다. 이건 동네 산책하듯 하는 일반적인 걷기와는 완전히 달라요. 보통 걸을 때 발뒤꿈치부터 땅에 닿잖아요. 그런데 이 방식은 무릎이나 허리에 충격을 줘서 특히 나이 들수록 관절이 약해진 분들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근막 풀기 걷기법은 발의 바깥쪽 가운데 부분을 먼저 땅에 닿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 작은 차이가 몸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고
근막이라는 조직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근막은 우리 몸을 그물처럼 감싸는 얇은 막인데 나이 들면 뻣뻣해지면서 통증이나 움직임 불편함을 만들죠. 이 걷기법은 발바닥의 특정 부위를 자극해서 근막을 활성화하고 엉덩이부터 발목까지 연결된 근육들을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발바닥 바깥쪽에는 균형을 잡아주는 신경들이 몰려 있어요. 이 부위를 자극하면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70살이 넘은 최민호 할아버지는 허리 통증 때문에 계단 오르는 게 힘드셨는데 이 걷기법을 2달 꾸준히 하시더니 통증이 줄고 계단을 훨씬 쉽게 오르신다고 하셨어요. 이런 변화는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몸 전체를 깨우는 운동 덕분입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집 안에서 맨발로 연습해 보세요. 발의 바깥쪽 가운데를 먼저 땅에 닿게 하고 체중을 천천히 발바닥 전체로 옮깁니다. 발가락으로 땅을 밀 때는 엄지발가락에 살짝 힘을 주세요.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되 어깨와 반대쪽 엉덩이가 연결되는 느낌으로 약간 비스듬히 움직여 보세요. 걸음은 키에 맞는 보폭으로 분당 100에서 110보 정도의 느린 리듬을 유지하세요. 처음엔 하루 15분부터 시작하고 몸이 익숙해지면 점차 시간을 늘려보세요. 이 방법은 심장이나 관절에 무리 없이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비법은 물속 미세 움직임 운동입니다. 수영이 노인에게 좋다고 많이들 아시죠? 하지만 잘못된 동작이나 너무 빠른 움직임은 어깨나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제가 개발한 이 방법은 물의 부력을 이용해 관절에 부담 없이 근육을 단련하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큰 동작이 아니라 1에서 3cm 정도의 아주 작은 움직임을 만드는 거예요. 이 미세한 움직임이 물의 저항과 만나 근육 깊숙이 자극을 줍니다. 나이 들수록 빠르게 반응하는 근육이 줄어드는데 이 운동은 그런 근육을 깨워서 일상에서 몸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이 운동을 할 때는 물 온도가 중요해요. 너무 차가운 물은 근육을 긴장시키니까 28도에서 3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이 좋아요. 집에서 욕조를 써도 괜찮습니다. 가슴 깊이의 물에 서서 무릎을 살짝 굽히고 양손을 물속에서 작게 원을 그리며 움직여 보세요. 이때 숨을 4초 동안 들이마시고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유지하세요. 손목이나 발목 같은 부위에 집중하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하루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20분까지 늘려보세요. 70대 초반의 이영옥 할머니는 이 운동을 한 달 동안 하시더니 무릎 통증이 줄고 밤에 잠도 더 잘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 비법은 호흡과 움직임을 조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이건 요가나 체조와는 달라요. 뇌와 근육의 연결을 강화해서 몸을 더 부드럽고 민첩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나이 들수록 뇌와 근육 사이의 신호가 약해지고 그래서 움직임이 느려지거나 뻣뻣해지죠. 이 운동은 특별한 호흡법으로 뇌를 깨우고 몸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핵심은 폐를 세 부분으로 나눠 호흡하는 거예요. 먼저 배, 가슴, 그리고 어깨 쪽 폐를 순서대로 채우며 7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11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이 호흡에 맞춰 양손을 대칭으로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65살쯤 된 정미영 할아버지는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주 잊으셔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이 호흡법을 3달 동안 꾸준히 하시니 기억력이 좋아지셨다고 하셨어요. 이 방법은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어요. 척추를 곱게 세우고 목과 허리를 살짝 움직이며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하루 10분만 해도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겁니다. 특히 아침에 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상쾌해져요.
마지막 비법은 무거운 기구 없이 근육을 단련하는 미세 근력 운동입니다. 나이 들면 무거운 무게를 드는 건 관절에 무리가 되죠. 이 방법은 근육을 움직이지 않고 살짝 긴장시키는 방식이라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부터 시작해 종아리, 허벅지, 허리 순으로 근육을 가볍게 조여보세요. 이때 근육의 10에서 30% 정도만 힘을 주면 됩니다. 호흡은 4초 들이마시며 약간 조이고 7초 숨을 참으며 더 조이고 8초 내쉬며 살짝 더 조이는 식으로 해보세요. 이 운동은 몸의 반대쪽 팔과 다리를 동시에 조이는 방법도 포함해요. 오른팔과 왼다리를 함께 조이면 뇌의 좌우 균형이 좋아져 움직임이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80살이 넘은 김순자 할머니는 이 운동을 6달 동안 하시더니 혼자 장을 보러 다닐 정도로 힘이 생기셨습니다. 하루 12분만 투자하면 근육뿐 아니라 뼈 건강도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 방법은 집에서도 심지어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할 수 있어서 부담이 없죠. 이 네 가지 운동을 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운동 중 발바닥이나 무릎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쉬세요. 이런 통증은 관절이나 근육에 무리가 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속에서 숨이 너무 차오르면 심장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 병원에 상담하세요. 호흡 운동 중 어지러움이 심하거나 어깨에 통증이 퍼지면 심장이나 혈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력 운동 중 근육이 심하게 떨리거나 소변이 갈색으로 변하면 바로 의사를 찾아보세요. 모든 운동은 5분 정도 가벼운 준비 운동으로 시작하고 통증이 심하지 않도록 강도를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운동들을 시작하기 전에 몸 상태를 잘 점검하세요. 예를 들어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운동 시간을 약 복용 시간과 1시간 정도 띄우는 게 좋아요. 또 운동 중 물을 자주 마셔서 탈수를 막아야 합니다. 나이 들면 갈증을 덜 느끼니까 목마르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셔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운동 효과를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네 가지 운동을 일상에 어떻게 녹여내고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제까지 근막 풀기 걷기법, 물속 미세 움직임 운동, 호흡과 움직임 조화 운동, 그리고 미세 근력 운동까지 노년의 몸에 꼭 맞는 네 가지 비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최민호 할아버지가 계단을 쉽게 오르게 되셨고 이영옥 할머니가 무릎 통증을 덜 느끼시며 잠을 깊이 주무시는 것처럼 이 운동들은 여러분의 일상을 더 가볍고 활기차게 만들어 줄 거예요. 하지만 이 비법들을 제대로 효과 보게 하려면 일상에 어떻게 녹여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반쪽짜리 효과로 끝날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매일 조금씩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과 꿀팁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과 어르신들의 놀라운 사례도 나눠보면서 건강한 노년을 위한 마지막 조언을 드릴게요. 먼저 이 네 가지 운동법을 하루 일과에 어떻게 넣을지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운동을 따로따로 하려고 하시는데 이 비법들은 순서대로 시간대에 맞춰 하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호흡과 움직임 조화 운동을 5분에서 10분 정도 해보세요. 이건 뇌를 깨우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는데 정말 좋아요. 창문을 열고 공기를 마시며 폐를 세 부분으로 나눠 호흡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는 근막 풀기 걷기법을 15분 정도 실천하세요. 이 시간대는 몸이 따뜻해져서 관절이나 근육에 부담이 적어요.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발바닥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는 물속 미세 움직임 운동을 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는 심장이 안정적이어서 물속에서 하는 운동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수영장이 멀다면 집 욕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녁 6시에서 7시에는 미세 근력 운동을 12분 정도 해보세요. 이 시간은 통증이 덜 느껴지고 근육 회복이 잘 되는 때라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계획으로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4가지를 모두 하고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는 호흡 운동만 가볍게 하세요. 일요일은 푹 쉬는 날로 해두는 걸 추천합니다. 나이 들수록 매일 무리하게 운동하기보다는 쉬는 날이 꼭 필요해요. 운동만큼 중요한 게 먹는 거예요. 운동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영양 섭취도 신경 써야 합니다. 운동 30분 전에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조금 먹으면 힘이 생겨요. 예를 들어 달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과 밥이나 빵 한 조각을 드셔보세요. 운동 후에는 2시간 뒤에 닭가슴살, 연어 혹은 콩으로 만든 음식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걸 챙겨 드세요. 이 시간대에 단백질을 먹으면 근육이 더 잘 회복된다고 해요. 물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운동 전 30분 전에 200ml, 운동 중에는 10분마다 50에서 100ml, 운동 후 30분 안에 300ml 정도 마시는 게 좋아요. 물에 소금 한 꼬집과 레몬즙을 살짝 넣으면 몸에 더 잘 흡수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석 달에 한 번 간단한 테스트로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세요. 예를 들어 30초 동안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몇 번 할 수 있는지, 혹은 한쪽 다리로 얼마나 오래 설 수 있는지 기록해 보세요. 이런 테스트는 병원 검사만큼이나 몸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65살쯤 된 박정숙 할머니는 이 테스트를 시작한 뒤 반년 만에 앉았다 일어나기 횟수가 2배로 늘었다고 기뻐하셨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일상에서 훨씬 더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비법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잠깐 나눠볼게요. 35년 전 저는 허리 통증 때문에 걷는 것도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큰 치료를 권했지만 저는 한방과 현대의학을 공부하며 스스로 몸을 고치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때부터 이 4가지 운동법에 씨앗이 생겼고 오랜 세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지금의 비법을 완성했습니다. 지금 80이 넘었지만 매일 아침 동네 어르신들과 산책하고 저녁엔 손주들과 공기놀이를 할 만큼 기운이 넘칩니다. 이건 그냥 운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한 결과예요. 여러분도 하루 5분이라도 정확히 따라 해보시면 분명 달라진 몸을 느끼실 거예요. 이 운동법들을 시작한 어르신들은 보통 2주 만에 변화를 느낍니다. 가장 먼저 오는 변화는 잠이 깊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뻣뻣하고 하루 종일 기운이 넘치는 걸 느끼실 겁니다. 70대 후반의 이순자 할머니는 이 비법을 반년 동안 실천하시더니 혈압약을 줄이고 동네 노래 교실에 가입할 정도로 활력이 생기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60살 후반의 김영철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는 무릎 때문에 손주와 놀이터에 가는 걸 망설이셨는데 근막 풀기 걷기법과 물속 운동을 석 달 하시더니 이제 손주와 미끄럼틀을 타며 웃고 계신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몸의 순환과 근육이 실제로 튼튼해졌기 때문이에요. 운동이 노년에 왜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나이 들수록 몸은 자연스럽게 약해지지만 꾸준한 운동은 근육과 뼈를 지키고 심지어 머리까지 맑게 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운동은 세포 건강을 지키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예를 들어 근막 풀기 걷기법은 혈액순환을 돕고 호흡 운동은 뇌에 산소를 더 잘 공급해 줍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매일 아침 기분 좋게 일어나고 동네 친구들과 더 오래 수다 떨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줍니다. 이 운동법들을 실천할 때 몇 가지 조심할 점도 기억하세요. 운동은 무리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통증이 심해지면 바로 멈추고 몸 상태를 잘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운동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또 나이 들면 갈증을 덜 느끼니까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운동 전후에 혈압과 맥박을 체크하는 것도 몸 상태를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주의들이 운동을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게 핵심이에요. 하루 1시간씩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5분, 10분이라도 정확히 하면 충분해요. 제가 80이 넘어서도 매일 활기차게 사는 비결은 바로 이 꾸준함입니다. 아침에 호흡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전에 동네를 걸으며 근막을 풀고 오후엔 욕조에서 가볍게 물속 운동을 하고 저녁엔 의자에 앉아서 근육을 조이는 루틴을 지켰어요. 이 루틴 덕분에 지금도 손주들과 뛰놀고 동네 어르신들과 웃으며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나눈 4가지 운동법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을 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은 멀리 있지 않아요.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손주들과 더 오래 웃고 동네 공원에서 친구들과 더 자주 산책하며 아침마다 가볍게 일어날 수 있는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 비법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노년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 힘찬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